새벽 5시였습니다. 동쪽 하늘이 엷게 풀리며 첫 차가 다리를 건넜습니다. 한강 물결은 낮게 흔들렸어요. 정수진은 무릎 위 가방을 조용히 눌렀습니다. 고무 장갑과 마른 수건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오늘은 새 집으로 가는 날이었습니다. 주소를 다시 확인하니 마포의 오래된 대단지였습니다. 경비실 불빛이 노랗게 깜빡였습니다. 복도는 아직 잠든 듯 고요했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낯선 얼굴, 눈가에는 잔주름이 얕게 패였지만 단정한 단발은 흐트러짐이 없었어요. 층수를 알리는 전광판이 천천히 올라가고 가슴도 그만큼 높아졌습니다. 출입문 앞에는 우편물이 반듯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짧은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문이 열리며 따뜻한 조명이 현관을 채웠습니다. 낮고 단정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른 시간에 와주셨군요.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부터 잘 부탁드립니다. 말끝은 바닥으로 조용히 가라앉았고 구두 소리가 거실로 번졌습니다. 커튼 사이로 아침빛이 얇게 스며들었습니다. 남자는 슬리퍼로 갈아 신었습니다. 셔츠 소매는 반듯했고 안경테가 가볍게 빛났습니다. 거실 책장에는 보고서와 행정법 책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의 손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익숙한 세 글자가 시선에 걸렸습니다. 서준호. 눈꺼풀이 아주 천천히 깜빡였습니다. 작업 동선은 편하신 대로 하세요. 필요한 물품은 저 서랍에 두었습니다. 그가 싱크대 쪽을 가리켰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답하며 정수진은 다시 거실을 살폈습니다. 큰 화분이 창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집은 낡지 않았지만 생활의 시간이 조용히 쌓여 있었습니다. 싱크대 앞에서 물을 틀었습니다. 가느다란 물소리가 이어지고 그 아래로 옛소리가 겹쳐졌습니다. 형광등이 윙하고 떨리던 구청의 저녁, 오래된 비품 목록을 정리하던 책상, 약은 도시락의 따뜻한 냄새. 그때에도 누군가의 걸음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수진 씨 목록은 여기까지였죠. 낮고 선명한 목소리, 말끝이 정확한 사람. 업무의 선은 분명했고 칭찬도 지적도 단정했습니다. 그 이름을 마음속에서 몇 번이고 접었다 폈습니다. 서준호 과장이었습니다. 오랜 기억의 문이 아주 천천히 열렸습니다. 유리창을 닦자 수건 끝에서 달칵 소리가 났고 프레임에 먼지가 얇게 떨어졌습니다. 손목은 기억한 리듬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수지는 일할 때 눈빛이 고요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고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편의점 야간 근무를 마친 몸이었지만 손놀림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주방에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희미한 커피 향이 번졌습니다. 창 쪽은 빛이 좋습니다. 아침마다 여기가 제일 먼저 환해져요. 그는 창밖을 잠깐 바라보았습니다. 말수가 많지 않았으나 사물의 자리를 잘 아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정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빛이 일정하면 일하기도 편합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속내는 따뜻했습니다. 거실벽 시계가 8시를 가리켰습니다. 그는 외투를 집어들고 익숙한 손길로 넥타이를 매더니 현관에서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시면 메모해 주세요. 수지는 메모장을 꺼내 둥근 글씨로 세제를 적었습니다. 아주 잠깐 펜촉이 머뭇거렸지만 이름은 쓰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이미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맞았습니다. 문이 닫히자 집은 고요해졌습니다. 청소기의 낮은 진동이 바닥을 따라 움직이고 카펫 모서리가 반듯해졌습니다. 수지는 자세를 낮춰 소파 아래를 살폈습니다. 먼지 한 줄이 얇은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집의 숨은 고르게 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조금 깊게 들이켰고 커튼을 반쯤 젖혔습니다. 햇살이 바닥에 사각형으로 놓였어요. 빛은 늘 제자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유리창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한 번 더 훑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은 오늘에 맞춰졌습니다. 오래된 감정은 조용히 접었습니다. 생계는 늘 오늘이었어요. 오후에는 다른 집이 있었고 밤에는 편의점 계산대가 기다렸습니다. 택배 상자는 크고 봉투 사탕은 작았습니다. 두려움과 버팀목이 같은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참 뒤 복도에서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초인종은 울리지 않았고 문 아래로 얇은 종이가 들어왔습니다. 관리사무소 공지였습니다. 정전 점검 일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지는 종이를 접어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자석이 닿는 소리가 가볍게 울렸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편의점 주간대 직원의 부탁이었습니다. 교대 시간을 조금 당겨줄 수 있는지 묻고 있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녀는 짧게 답하고 손목시계를 보며 움직임의 순서를 다시 세웠습니다. 싱크대 서랍을 닫으려다 서류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모서리가 책 사이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작은 도장과 도표, 행정 문서의 배열이 보였습니다. 수지는 손을 멈추었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서랍을 부드럽게 밀었습니다. 타인의 자리는 넘지 않는 법. 그 습관은 오래도록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현관 쪽에서 갑작스러운 소리가 나더니 문이 반쯤 열렸습니다. 서준호가 숨을 고르며 돌아왔습니다. 넥타이는 풀지 않았고 표정에는 약간의 당황이 비쳤습니다. 실례합니다. 그 서랍 정리는 원래 제가 하기로 했던 곳입니다. 낮게 깔린 목소리.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대지 않았어요. 것만 정리했습니다. 잠깐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서로의 선은 또렷했습니다. 그는 안도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늘 그러셨죠. 경계는 명확하고 일은 정확했습니다. 말은 칭찬이었지만 어색함은 오래된 종이처럼 얇게 남았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예전과 달라지신 건 많지 않으신가요? 그의 어깨선이 아주 조금 풀렸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말을 더 천천히 하고 사람을 좀 더 오래 봅니다. 말끝이 낮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은 그에게도 그녀에게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시 문을 닫고 나가자 집안 공기는 가벼워졌습니다. 수지는 청소기를 거치대에 걸고 커피포트에 물을 채웠습니다. 김이 얇게 올랐습니다. 머그컵에 물을 붓는 동안 손등에 작은 상처가 살짝 따가웠습니다. 어젯밤 편의점에서 종이 상자를 접다가 생긴 흠집이었습니다. 삶은 늘 그만큼 닿고 그만큼 베이며 다시 붙었습니다. 창밖에서 비둘기 날갯짓이 들렸고 나뭇가지가 한번 흔들렸습니다. 그 작은 흔들림이 마음속까지 전해졌습니다. 이름을 소리내어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래전 오피스의 칠판 소리와 겹쳐졌고 서류의 매끈한 감촉이 손끝에
되살아났습니다. 수진 씨는 항상 성실했죠. 그 말은 과거형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오늘도 그러했습니다. 거실 시계가 또렷이 9번 울렸어요. 작업은 절반쯤 끝났습니다. 휴식은 짧게 잡았습니다. 문득 문고리에 작은 흠이 보였습니다. 누군가의 손길이 자주 닿았던 자리였어요. 집도 사람처럼 모서리에 표정을 남깁니다. 수지는 그 표정을 가만히 매만졌습니다. 부서진 자리보다 다정한 자리를 먼저 닦았습니다. 삶을 다루는 방식도 늘 그랬습니다.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짧은 벨소리였습니다. 발신 번호는 모르는 곳이었습니다. 화면을 오래 보지 않고 전화를 넘겼습니다. 곧이어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문장에는 거친 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잘 지내나? 시간 되면 이야기 좀 하자. 낯익은 말투,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문에서 새어나온 공기. 이름은 저장되어 있지 않았지만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잊은 척했던 과거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지는 휴대전화를 천천히 뒤집어 화면을 엎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빛이 더 환해졌고 먼지 입자들이 조용히 부유했습니다. 수건을 새로 펼쳐 가장자리를 정확히 맞춘 뒤 다음 방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몸의 속도는 한결같았지만 마음의 속도만 아주 조금 달라졌습니다. 문틈 사이로 복도 소리가 스쳤습니다. 낮은 웃음, 빠른 걸음, 엘리베이터에 닫히는 소리. 도시의 오전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손목시계를 한 번 더 보며 일정표의 빈칸을 떠올렸습니다. 오후의 집, 밤의 매장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현관 위 작은 감시등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불빛이 전멸했습니다. 이 집 밖 어딘가에 시선이 머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설명할 수는 없지만 기척은 분명했습니다. 마지막 걸레를 헹구자 물의 온기가 손바닥에 얌전히 남았습니다. 바구니에 도구를 차곡차곡 정리하고 현관 앞에서 신발을 고쳐 신었습니다. 허리를 살짝 숙여 이 집의 아침에 인사했습니다. 마음속에서도 아주 작은 인사를 올렸습니다. 오래된 이름에게, 그리고 다시 만난 오늘에게. 문을 닫으려는 순간 엘리베이터가 멈추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서준호가 급히 걸음을 옮겨왔습니다. 회의용 서류철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거실 창대에 작은 금이 갔습니다. 손 다치지 않게 조심해 주세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은 침묵이 사이를 채웠고 그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혹시 불편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녀가 낮게 답했습니다. 예전에도 그러셨어요. 무리하지 않게. 그게 좋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한 번 더 겹쳤습니다. 오래 미뤄둔 시간이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문이 닫히고 복도의 공기는 다시 멈췄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호흡을 고르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금속문에 비친 얼굴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몸은 바빠질 것이지만 마음은 오늘의 빛을 기억하려 했습니다. 아주 작고 조용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었지만 오래 접어둔 이름이 마음 한 귀퉁이에서 풀렸습니다. 다음 장의 문장처럼, 아직 쓰지 않은 이야기처럼 희미한 예감이 집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 보이지 않는 쪽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아주 느리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아침 공기가 차분했습니다. 창대에 작은 금이 얇게 번졌습니다. 수지는 장갑 끝을 고쳐 쥐었어요. 전날의 여운이 아직 집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서준호는 이른 회의에 나갔습니다. 거실은 조용했고 시계 초침만 또렷했습니다. 싱크대 위에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필요한 물품과 간단한 일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는 반듯했고 말 대신 글로 남기는 사람의 습관처럼 보였습니다. 수지는 메모 아래에 작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세제 보충 완료했어요. 창대는 조심했습니다. 적고 나니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복도로 나가려는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화면 속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모자를 눌러 쓴 남자였고 입꼬리가 비스듬했습니다. 청소 용역 점검 나왔습니다. 낮고 빠른 말투였습니다. 수지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계약처에 확인한 뒤에 모셔도 되겠습니까? 문은 닫힌 채였습니다. 남자의 시선이 렌즈 가까이 붙었습니다. 바쁘신가 보군요. 곧 다시 오겠습니다. 발소리가 길게 흩어졌습니다. 현관 바닥에는 얇은 종이 한 장이 남았습니다. 휴대전화 번호와 회사명이 적혀 있었지만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수지는 곧장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손을 씻었어요. 묽은 물이 손등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 계약서를 확인했습니다. 점검 일정은 없었습니다. 편의점 야간에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낮에 이상한 사람이 왔어요. 답장은 곧 도착했습니다. 요즘 가짜 점검 많대요. 조심하세요. 짧은 조언이었지만 마음은 차갑게 굳었습니다. 점심 무렵 현관으로 또 종이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우편 봉투였습니다. 발신인은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인쇄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청 간부, 도우미와 부적절 관계 의혹, 모서리가 메웠습니다. 작은 온라인 매체의 기사였고 사진은 없었지만 표현은 날카로웠습니다. 수지는 한 번 접고 다시 한 번 접어 아주 작게 만들었습니다. 쓰레기통에 넣었다가 곧 꺼내어 주방 서랍에 조용히 밀어 넣었습니다. 버리면 끝나도 끝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미지의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았고 음성 메시지가 남았습니다. 인터뷰 요청입니다. 사실 확인만 해주세요. 말투는 친절했으나 내용은 거칠었습니다. 곧 이어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알아야 쓸 수 있습니다. 침묵도 답입니다. 수지는 휴대전화를 뒤집었습니다. 화면이 어둡게 누웠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서준호가 평소보다 일찍 돌아왔습니다. 얼굴빛은 단단했고 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눈이 짧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거실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낮에 누가 다녀갔습니까?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짜 점검 같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놓였습니다. 둘 사이에 낯선 숨이 머물렀습니다. 서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오늘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내보였습니다. 익명 메일이 여러 통 쌓여 있었습니다. 어제, 그제, 지난주. 내용은 비슷했습니다. 감사 요청, 도덕성, 용역 유착, 무성의한 단어들이 모여 있었고
그 무성의가 사람을 상하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자연스레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제 일로 피해를 드린 것 같아서요. 서준호는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사과하실 일이 아닙니다. 일은 제 직무이고 악의는 제 일이 아닙니다. 그는 한 박자 멈췄습니다. 다만 절차가 있습니다. 감사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말은 단정했지만 눈가엔 피곤이 얹혀 있었습니다. 갈등의 첫 번째 파문이었습니다. 대화는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혹시 제 일정 조정이 필요하십니까? 수진이 물었습니다. 그게 나으시다면 시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서준호가 짧게 잘랐습니다. 당신은 당신 방식대로 일해주세요. 그래도 부탁드립니다. 일을 계속해 주십시오. 말이 끝나자 집안 공기는 잠시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나 바깥 공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질 무렵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명찰을 단 두 사람이었습니다. 감사실 직원들이었고 신분증을 제시했습니다. 절차는 정중했고 질문은 정확했습니다. 가사도우미를 채용하신 시점과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개인적 친분은 없었습니까? 출입 기록을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짧은 문장마다 못이 박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수지는 거실에 앉아 손을 깍지 끼고 바닥을 보았어요. 말할 수 있는 만큼만 말했습니다. 업체 소개로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주 2회였어요. 개인적 친분은 없었습니다.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리면 더 깊게 파고드는 사람들을 오래 보아온 탓이었습니다. 질의가 끝나고 문이 닫혔습니다. 소파에 내려앉은 서준호의 어깨가 살짝 내려갔습니다. 그는 말없이 안경을 벗었습니다. 뿔테 자국이 콧등에 얕게 남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오래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이던 구청 사무실. 야근이 끝날 무렵 서준호 과장님은 늘 먼저 남으셨습니다. 수진 씨, 커피 한잔 하세요. 너무 차면 속이 상합니다. 그 한마디에 하루의 피로가 조금은 풀리던 시절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과장님은 늘 묵묵히 의자를 정리하셨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살짝 고개만 숙이셨고 그 짧은 인사 속에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까워질 수 없었지만 그분의 말투와 태도는 언제나 마음을 안정시켰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서로의 이름이 이렇게 오래 마음속에 남게 될 줄은. 현실로 돌아오자 컵 속 물이 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컵을 들어 새 물을 채웠습니다. 잠시만요. 물이 식었네요. 그녀는 조용히 컵을 내밀었습니다. 드세요. 손끝이 닿는 순간 서로의 체온이 잠시 스쳤습니다. 그 짧은 온기가 오래 남았습니다. 밤으로 넘어갔습니다. 수지는 편의점 유니폼을 챙겼습니다. 나서기 전 잠깐 멈춰 말했습니다. 내일은 평소보다 좀 이르게 오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처럼만 해주세요. 말은 짧았지만 부탁처럼 들렸습니다. 편의점의 형광등은 늘 같은 밝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유리문 밖 그림자가 자주 멈췄습니다. 푸드코트 전단지가 입구에서 나부꼈습니다. 손님이 빠진 자리에 낯선 시선이 남았습니다. 계산대 아래 휴대전화가 떨렸습니다. 기자입니다. 사실 확인만 한마디라도 해주세요.
같은 문장이 반복되었습니다. 삭제를 눌러도 소리는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길었습니다. 골목 가로등이 일정하게 꺼졌습니다. 발걸음을 바르게 디뎠습니다. 어둠이 더 가까웠습니다. 문득 뒤에서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알아차렸습니다. 누군가가 이미 그들의 발자국을 따라 적기 시작했다는 것을. 다음 날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인쇄물이 붙었습니다. 고위 공무원 모 아파트, 도우미 출입 자자 같은 문장이 보였습니다. 주민들이 지나가며 눈길을 주었습니다. 수군거림은 길지 않았지만 정확히 박혔습니다. 수지는 허리를 더 곧게 세웠습니다. 걸레질의 폭을 더욱 균등하게 맞췄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거짓말을 밀어냈습니다. 그날 오후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먼저 움직이기로 했어요. 업체에 연락했습니다. 제 출입 시간을 조정하고 싶습니다. 기록이 깔끔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서류를 요청했습니다. 계약서, 사본과 주간 출입 기록을 부탁드립니다. 책임자는 놀랐지만 곧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메모장에 정갈하게 적었어요. 증빙, 기록, 절차. 그녀의 방언은 품위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녁에 서준호에게도 전했습니다. 제가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제가 준비해 두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는 바로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제 일의 기록은 제가 더 잘 압니다. 두 사람의 말은 부딪혔지만 어조는 낮았습니다. 충돌은 예의 안에서 멈췄고 갈등은 더 뚜렷해졌습니다. 밤 현관에 작은 두드림이 있었습니다. 초인종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문틈으로 봉투가 들어왔습니다. 굵은 글씨로 진실을 말하세요. 라고 적혀 있었고 펜을 여러 번 눌러 쓴 흔적이 보였습니다. 서랍 속 어제의 기사와 닮은 질감이었습니다. 수지는 봉투를 접었습니다. 손끝이 잠깐 떨렸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두려움은 줄어들지 않았지만 두려움을 다루는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그 밤 그녀는 조용히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방문 시간, 작업 목록, 서면 확인, 연락 내역. 시간과 사실을 줄로 묶었습니다. 얇은 노트가 천천히 무거워졌어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아주 작은 소리가 났고 그 소리가 마음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새벽이 다시 왔습니다. 한강 물결이 어둠을 밀어냈어요. 첫차 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선명해졌습니다. 수지는 가방을 닫았습니다. 잠깐 화면을 켰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에서 새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어요. 잘 지내나? 만나서 이야기하자. 문장 끝에 쉼표가 없었습니다. 박태식의 말버릇이었습니다. 수지는 그제야 얇은 균열의 시작이 누구였는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숨지 않기로, 도리를 지키며 버티기로, 사실과 기록으로 자신을 세우기로, 다음 장의 문을 자신이 먼저 열기로. 주방 창으로 아침빛이 들어왔습니다. 창대의 금은 조금 더 길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리는 아직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닦으면 투명해졌습니다. 결은 남았지만 빛은 통과했습니다. 그녀는 장갑을 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의 공기는 차가웠어요. 그래도 발을 내디뎠습니다. 오늘의 순서를 어제보다 더 또렷하게 마음에 적었습니다.
비가 왔습니다. 유리창에 빗줄기가 사선으로 박혔습니다. 창대의 금은 조금 더 길어졌어요. 정수진은 장갑을 꼈습니다. 손등에 작은 상처가 스며 아렸습니다. 전날의 기록 노트를 펼쳤습니다. 줄 간격은 일정했고 날짜 출입 시간 작업 목록이 이어졌습니다. 잉크는 아직 마르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초인종이 길게 울렸습니다. 화면 속 얼굴이 낯익었습니다. 모자를 눌러 쓴 남자, 얕은 웃음. 문은 잠긴 채였습니다. 누구십니까? 택배입니다. 문틈 아래로 상자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보내는 사람 표기는 없었습니다. 개봉하니 인쇄물이 가득했습니다. 시청 간부 스캔들, 내부 고발 같은 문장이 반복되었어요. 손끝이 잠깐 떨렸습니다. 종이를 다시 접어 상자에 넣었습니다. 노트에 한 줄을 더했습니다. 무표기 택배 도착. 불필요 인쇄물. 오전 1003.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감사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목소리는 정중했고 질문은 정확했습니다. 출입 기록 원본이 더 필요합니다. 개인적 연락 여부도 확인하고자 합니다. 회의실의 정적이 수화기 너머로 전해졌습니다. 협조하겠습니다. 수지는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협조만으로는 모자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점심 무렵 아파트 단지 카페에서 두런거림이 돌았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이 번쩍였습니다. 단지맘 톡방 캡처가 떠돌았습니다. 저 집에 그 도움이 또 왔네. 출입 너무 잦은 듯. 짧은 문장들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이름은 없었지만 방향은 한 곳이었어요. 수지는 화면을 껐습니다. 빗소리에 마음을 묻었습니다. 서준호는 늦게 들어왔습니다. 어깨선은 단단했고 넥타이를 푸는 손이 굳어 있었습니다. 감사실에서 재조사 통보가 왔습니다. 그의 말은 길지 않았고 무게만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수진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할 일 아닙니다. 서준호는 바로 답했습니다. 다만 더 시끄러워질 겁니다. 둘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내음이 희미해지고 전등 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서로의 숨이 아주 조금 엇갈렸고 눈빛은 잠깐 머물다 조심스레 비켜갔습니다. 말은 다 다치지 않았는데 마음이 먼저 젖어드는 시간, 그 조심스러움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후 3시 관리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방문증 발급 내역, CCTV 확인 절차, 경비 교대 시간 등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직원은 매뉴얼을 꺼내 들고 차분히 말했어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열람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사실조회 요청 공문이 오면 협조하겠습니다. 문장은 정중했지만 끝이 닫혀 있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비를 맞으며 나섰어요. 빗방울이 모자챙에서 흘러내렸고 노트에는 짧게 적었습니다. 열람 불가, 공문 필요, 대체 증빙 모색. 그 한 줄이 마음을 다잡는 끈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 장대비가 퍼부었습니다. 편의점 네온이 빗물에 번져 자주색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손님 발길이 끊긴 틈 계산대 아래에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수취인도 발신인도 없는 봉투. 안에는 사진 2장이 있었고 같은 복도 같은 각도에서 찍힌 서로 다른 시간.
밤 1138 새벽 516 붉은 펜으로 시간이 도려내듯 적혀 있었습니다.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흔적을 흉기로 만들려는 손. 문이 벌컥 열리고 비냄새와 눅눅한 우산의 곰팡내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어두운 점퍼, 익숙한 보포,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남자 박태식. 그녀의 과거, 그림자, 그리고 지금의 파괴자였습니다. 걸음엔 망설임이 없었고 시선엔 목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잘 지냈나? 쉼표가 없는 목소리, 명령처럼 떨어지는 호흡.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그냥 오해가 아니라 인생을 걸어야 하는 일이란 걸. 수지는 계산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손님, 어떤 물건을 찾으시겠습니까? 그의 입꼬리가 비스듬히 올라갔습니다. 찾을 건 하나지. 예전 내 아내. 문장은 가볍게 던져졌는데 바닥 깊숙이 박혔습니다. 사적인 대화는 어렵습니다. 수지는 QR 리더기를 정면에 두고 미세한 떨림을 손끝 아래에 눌렀습니다. 그 공무원 이제 곧 끝이야. 그는 낮게 웃었어요. 세상은 이야기거리를 좋아하지. 특히 깨끗한 척하는 사람의 흠. 그만하시죠.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분 나쁘게 듣지 마. 너한테도 기회일지 몰라. 캔 진열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수지는 마음의 기둥을 세우듯 또렷이 말했어요. 다음에 오시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태식의 눈매가 잠시 좁아지더니 가벼운 웃음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해봐라. 증거가 있으면. 문이 닫히며 바람이 거칠게 스쳐 들어왔습니다. 사탕 비닐이 바닥을 따라 구르다 멈췄습니다. 그 밤 카운터 뒤 CCTV 모니터를 오래 바라보았어요. 그는 들어와서 서서 말하고 나갔습니다. 동선은 간단했고 말만 흔적을 남겼습니다. 녹음은 없었어요. 증거가 있으면. 그 문장이 귀 속에서 오래 울렸습니다. 그는 내 일상을 겨냥했지만 저는 시간을 무기로 들었습니다. 방문 시간, 작업 목록, 연락 내역 한 줄씩 묶을수록 손이 덜 떨렸습니다. 녹취는 호흡과 함께 찍혔고 거짓은 메타데이터 앞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오늘의 사실로 내일의 나를 지킬 겁니다. 새벽 무렵 낯선 카카오톡 알림이 반짝였습니다. 흐릿한 조명의 술자리 사진, 테이블 끝에 보이는 박태식의 옆 얼굴, 그리고 음성 파일 아이콘.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부탁할 게 있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소리일 수도. 발신인은 이상무. 누군가의 별칭 같았습니다. 수지는 답장을 보내지 않고 파일을 내려받았어요. 이어폰을 꽂고 숨을 낮추었습니다. 내가 민원 넣었다니까. 기자도 내가 붙였지. 공무원 하나 날려버리면 길이 열리지. 잔이 부딪히는 소리, 천천히 스며드는 웃음. 지난주 금요일 2340일이라는 시간 표시. 심장이 크게 한번 박동했습니다. 노트에 굵게 기록했습니다. 녹취 파일 확보. 두려움은 남았지만 두려움의 방향이 명확했습니다. 아침 감사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오후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있습니다. 수지는 짧게 답했어요. 네, 출석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손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눈빛이 맑아졌습니다. 공포는 여전했지만 체온이 붙었습니다. 버틸 수 있겠다는 생각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관리사무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민원 접수 기록 열람은 여전히 막혀 있었지만 제안을 건넸습니다. 사실조의 공문이 오기 전까지 출입 기록의 요약본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잠시 망설였습니다. 요약본 정도라면 개인 식별 정보를 가리고 제공하겠습니다. 수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의 행정은 시간을 요구했고 그녀는 그 시간을 기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오후 감사실 회의실, 책상 위에 물병 2개, 벽시계는 일정하게 걸었습니다. 조사관이 묻고 서준호 님이 차분히 답했습니다. 수지는 준비한 서류를 조용히 건넸어요. 근무 일정표, 출입 요약, 업체 확인서. 이어서 낮고 또렷이 말했습니다. 추가로 녹취 파일을 제출하겠습니다. 공기가 한순간 바뀌었습니다. 출처는요? 제보입니다. 원본 파일과 메타데이터를 함께 제출합니다. 박태수는 진실을 잃었고 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다만 방향을 알게 되었습니다. USB가 책상 위를 천천히 건너갔습니다. 그 작고 은색의 조각이 방 안의 공기를 한번 꺾어 놓았습니다. 기록이 방패가 되었고 진실이 무기가 되었습니다. 빗소리처럼 작은 소리였지만 울림은 길었습니다. 그 순간 서준호의 시선이 흔들리다가 곧 단단해졌습니다. 믿음이 자리를 찾는 표정이었어요. 조사가 끝났고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자 서준호의 옆에 섰습니다. 말 대신 숨결이 먼저 닿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주 낮았습니다. 아닙니다. 제 삶을 지키는 일인걸요. 짧은 문장들이 서로의 어깨에 가볍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 아래 전하지 못한 안부와 오래 남은 미안함이 조용히 눌려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며 빗줄기는 가늘어졌어요. 단지 게시판의 종이가 몇 장 떼어져 자국만 남았습니다. 경비실 앞 의자는 비어 있었고 공기는 어제보다 덜 무거웠습니다. 편의점 앞 가로수 잎에서 물방울이 또렷이 떨어졌고 포장마차에 붉은 등이 켜졌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저녁으로 흩어졌습니다. 수지는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페이지 끝에 한 줄을 더했어요. 두려움은 남음, 증거는 확보, 다음 단계 원본 보존, 제출서 확인, 제보자 보호. 펜을 내려놓고 손을 포개었습니다. 숨을 길게 내보내자 마음의 속도가 조금 느려졌습니다. 방향은 이제 분명했습니다. 창대의 금은 여전히 길었지만 유리는 버티고 있었습니다. 닦으면 투명해졌습니다. 결은 남아도 빛은 통과했습니다. 수지는 장갑을 끼고 문을 열었어요. 복도의 공기가 차가웠으나 발은 앞으로 내딛었습니다. 오늘의 순서를 어제보다 더 또렷이 마음에 적은 채 아침이 밝았습니다. 비가 그치고 하늘이 얇게 개었습니다. 노트를 가방에 넣고 USB를 주머니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손끝은 차가웠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웠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복도에 햇살이 들어와 있었고 놀이터 그네가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멀리서 아이들 웃음이 번졌고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고 그는 평소보다 일찍 깨어 있었어요. 커피 향이 거실을 가만히 채웠습니다. 일찍 오셨군요.
그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오늘 할 일이 있어서요. 수진이 장갑을 끼려는데 준호가 잠깐 망설이다가 휴대전화를 내보였습니다. 화면에는 짧은 문장이 떠 있었습니다. 녹취 파일 진위 확인 중. 추가 조사 예정. 시간이 걸릴 겁니다. 정수진이 낮게 말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방향은 바뀌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빛이 더 밝아졌습니다. 빛은 금이 간 자리를 그대로 통과했어요. 그 투명함이 애틋하게 느껴졌습니다. 함께 버티면 넘어갈 수 있다는 말없는 합의가 생겼습니다. 오전 작업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유리창을 닫고 바닥을 쓸며 싱크대를 정리하고 화분에 물을 주었어요. 손의 움직임은 익숙했지만 마음의 무게는 달랐습니다. 어제의 돌덩이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송장이 제대로 붙어 있었고 수취인은 서준호였습니다. 상자를 현관 왼쪽에 가지런히 놓고 메모를 남겼습니다. 택배 도착했습니다. 현관 왼쪽입니다. 오후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출입 기록 요약본이 준비되었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바로 내려가 봉투를 건네받았습니다.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날짜와 시간만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올랐습니다. 계단 참마다 숨을 고르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봉투를 놓고 노트를 펼친 뒤 요약본과 기록을 나란히 대조했습니다. 날짜가 맞았고 시간이 일치했습니다. 줄을 따라가며 빈틈이 없는지 살폈습니다. 빠진 곳이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준호가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어제보다 밝았습니다. 넥타이를 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실에서 예비 결과가 나왔습니다. 녹취 파일이 진짜였습니다. 발신 IP도 추적됐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네, 허위 민원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안도가 묻어났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제 일을 지킨 것뿐입니다.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오랜 시간 말하지 못한 감정이 수고하셨습니다라는 한마디로 은결되어 있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고맙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편의점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을 열고 조용히 쉬었습니다. 오랜만의 휴식이었고 바람이 방 안을 천천히 지났습니다. 별빛이 도시의 불빛 사이에서 작게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조금 너그러워졌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리자 익숙한 번호가 반겼습니다. 수진 씨, 내일부터 주간으로 바꿀 수 있어요. 야간은 다른 분이 들어옵니다. 사장님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정말요? 네. 요즘 많이 힘드셨죠? 좀 쉬세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맺힌 것이 있었지만 닿지 않았어요. 흘러가게 두었습니다. 그게 지금의 마음에 어울리는 태도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단지 게시판의 인쇄물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대신 허위사실 유포 금지 안내라는 공지가 붙었습니다. 문장은 간단했고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이웃이 먼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짧은 인사였지만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어제의 시선이 아니었어요. 집에 들어서자 서준호가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오늘 감사실에서 최종 통보가 왔습니다. 수진은 장갑을 벗었습니다. 허위 민원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조사는 종결됐고요. 그는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잠시 숨을 고르더니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민원 제기자가 특정됐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이름이었지만 귀로 듣는 것은 달랐습니다. 박태식. 경찰에 고발이 들어갔어요. 업무 방해와 명예훼손으로요. 수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 한편은 무거웠고 다른 한편은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가 말하자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창문을 열자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창대의 금은 여전히 보였지만 빛이 그 사이를 또렷이 통과했습니다. 상처가 남아도 투명함은 건너갈 수 있다는 사실이 방 안에 번졌습니다. 오후 마주 앉은 테이블 위에 커피 2잔이 놓였습니다. 수진 씨,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이 일로 많이 힘드셨죠? 괜찮았습니다. 거짓말. 그가 작게 웃었습니다. 예전에도 그러셨어요. 힘들어도 괜찮다고. 수진도 미소 지었습니다. 습관이에요. 이제는 말해도 됩니다. 힘들 땐 힘들다고. 도움이 필요할 땐 도와달라고요. 그녀는 조심스레 부탁했습니다. 그럼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창대에 금 고쳐주시겠어요? 그는 창을 오래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주 안에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웃음이었고 그 웃음 아래 어제들의 무게가 조금 더 내려앉았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정수진은 마지막 정리를 마치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현관으로 향하자 준호가 따라 나왔습니다. 내일도 오시죠. 네. 잠깐의 침묵 끝 서로 같은 말을 건넸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문이 닫히고 복도의 공기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문장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수지는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다 문득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준호가 문 앞에 서서 조용히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녀도 손을 들어 답했습니다. 눈빛이 순간 머물렀다가 서로를 놓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또렷했습니다. 피곤이 남아 있었지만 표정은 밝아 보였습니다.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미세한 곡선에 오늘의 버팀과 안도가 겹쳐졌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저녁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단지 앞 벤치에 잠시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구름이 천천히 밀려갔고 세상은 제 속도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그 회전 속에 몸을 얹어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어깨를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저장되지 않은 번호 하나를 차단했습니다. 이어 새 메시지를 열어보았습니다. 편의점 동료에게서 온 짧은 문장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언니, 주간 근무 축하해요. 이제 좀 쉬어요. 그녀는 곧바로 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잘 지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마음의 주름이 하나 펴졌습니다.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발걸음이 바른 박자를 되찾았고 어깨의 무게도 조금 덜렸습니다. 골목을 지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내디딜 때 마음 어딘가에서 미세하게 당기던 실이 천천히 풀렸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잠이 찾아왔습니다. 꿈은 오지 않았어요. 다만 새벽녘 창문 사이로 스민 빛이 베개 곁을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그 온기에 기대어 그녀는 숨을 고르고 다음 날을 떠올렸습니다. 내일도 일어날 것입니다.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조금 더 밝은 얼굴로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봄이 찾아왔습니다. 단지 곳곳에 개나리가 피었고 노란 꽃잎이 바람에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수지는 장갑을 벗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공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겨울의 냉기가 서서히 빠져나가며 작고 연한 기운이 방 안을 맴돌았습니다. 창대의 금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그러나 유리는 투명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약속대로 수리업체를 불렀고 다음 주에 교체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금이 간 자리를 손끝으로 살며시 훑었습니다. 길게 남은 흔적이 오래 견뎌온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곧 새 유리가 올 겁니다.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 더 밝아질 거예요. 수진의 대답은 편안했습니다. 목소리 끝에 억눌러둔 안도가 미세하게 번졌습니다. 오전 작업은 늘 하던 대로 이어졌습니다. 바닥을 닦고 싱크대를 정리하고 화분의 마른 잎을 떼어내었습니다. 새순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아주 작고 연두빛이었습니다. 그녀는 물을 조심스럽게 주었습니다. 싹은 흔들렸고 불안은 조금 덜 흔들렸습니다. 점심 무렵 관리사무소에서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수진의 앞으로 온 봉투였습니다. 출입 기록 정식 확인서, 관리사무소장의 직인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어느 날의 증명이 필요할 때 손에 쥘 수 있도록. 오후 단지 암벤치에서 잠시 쉬었습니다. 햇빛이 부드럽게 닿았습니다.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놀고 엄마들이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그 평범함이 오래 기다린 선물처럼 소중했습니다. 옆 벤치에 중년 여성이 앉았습니다. 며칠 전 복도에서 인사를 주고받았던 이웃이었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날씨 좋네요. 네, 참 좋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여성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기 그 일은 잘 해결되셨나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잘 정리되었어요. 다행이에요. 사실 그때 저도 말을 보탰거든요. 미안합니다. 여성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지는 잠시 말없이 그녀의 손등을 보다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람은 보이는 만큼 생각하잖아요. 그래도 미안해요. 이제는 정말 괜찮습니다. 침묵이 잠시 머물렀습니다.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개나리 꽃잎 하나가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여성이 일어나며 인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네, 또 뵙겠습니다. 수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느리게 이동했습니다. 마음속 매듭이 아주 조금 더 느슨해졌습니다. 완전히 풀리지는 않았지만 틈이 났습니다. 그 틈으로 숨이 쉬어졌습니다. 저녁
준호의 집으로 돌아오자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듯 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2개의 접시가 올려져 있었어요. 오늘은 제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김밥과 과일이 단정히 담겨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것이라 모양만 준비했네요. 그의 어색한 웃음에 수진도 함께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해요.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맛의 화려함보다 온기가 먼저 느껴졌습니다. 배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 따뜻해졌습니다. 수진 씨, 준호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편의점도 주간으로 바뀌었고 일도 조금 안정되었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그는 잠시 눈을 내리깔고 다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수진의 시선이 그에게 닿았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많이 생각했습니다. 저는 너무 경직되어 있었어요. 일만 보느라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스무회 전에도 그랬고요. 그의 목소리가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그때 수진 씨가 떠나실 때 붙잡아야 했습니다. 적어도 이유는 물어야 했죠. 늦었지만 미안합니다. 수진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땐 제가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 버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걸요. 준호는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겹쳤습니다. 오래된 오해가 물에 젖은 종이처럼 천천히 풀려나갔습니다. 젖은 자리에는 비로소 문장이 새겨질 공간이 생겼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수진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빛이 도시의 불빛 사이에서 작고 선명하게 반짝였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잠시 망설였으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진 씨 맞으시죠? 저는 이상무라고 합니다. 녹취 파일 보내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네, 기억합니다. 도움이 되었는지 궁금해서요.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잠시 침묵 후 그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섞였습니다. 사실 저도 박태식에게 당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사업이 무너졌습니다. 이번 기회에 법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도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제는요. 할 수 있을 겁니다. 증거가 있으니까요.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음은 복잡했지만 예전처럼 휘청거리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은 일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줄이 더 이상 미로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원룸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차갑지 않고 숨쉬기 좋았습니다. 노트를 펼쳐 마지막 페이지에 천천히 적었습니다. 오늘의 기록 이웃과 화해, 준호 씨와 대화, 이상무 씨와 통화, 남은 일 법적 절차 준비, 안정적인 미래, 계획, 그리고 나 자신 돌보기.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불빛이 하나둘 꺼지며 도시가 서서히 잠들었습니다. 수지는 눈을 감고 숨을 길게 들이켰습니다.
완전한 평화는 아니었지만 마음이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불안은 그림자처럼 남아 있었으나 그림자를 데리고도 걸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잠옷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았어요. 오래된 집에 작은 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금이 있어도 집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금이 이 집의 시간을 말해주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처가 있어도 금이 가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 금 사이로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방향이 되어 주었습니다. 눈꺼풀이 가볍게 감겼습니다. 오늘의 장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내일은 다시 열릴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 적힐지는 모르지만 맞이할 준비는 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빛이 보였습니다. 완전히 밝지는 않았지만 어둠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 빛을 따라 천천히 조금씩 앞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커튼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새벽은 멀지 않았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긴 복도를 걸었습니다. 끝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누군가의 손짓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손짓이 함께 가자는 뜻이라는 걸 이제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단지의 가로수는 잎을 짙게 드리웠고 멀리서 매미 소리가 번져왔습니다. 새 장갑을 끼는 순간 손등의 상처가 거의 아물었다는 걸 알았어요. 흔적만 얇게 남아 있었지만 그 얇음이 오히려 단단해 보였습니다. 준호의 집 창문은 새 유리로 바뀌었습니다. 금은 사라졌고 빛은 망설임 없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지는 그 빛 속에서 바닥을 닦았습니다. 손의 움직임이 한결 편안했습니다. 마음도 따라 편안해졌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 괜찮으세요? 네. 무슨 일인가요? 같이 갈 곳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기대와 망설임이 겹쳐 들렸습니다. 오후 3시 두 사람은 단지를 나섰습니다. 골목을 지나 큰 길로 나와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어디로 가는 건가요? 곧 알게 되실 겁니다. 그의 웃음이 잠시 번졌습니다. 버스가 한강을 건넜어요. 물빛이 반짝였고 햇살이 물결을 따라 부서졌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에 20해 전의 길이 포개졌습니다. 그녀가 구청으로 출근하던 아침들의 공기, 철제 문 손잡이의 차가움, 지문이 묻던 서류의 촉감. 버스가 멈춘 곳은 낯익은 풍경이었습니다. 구청 앞. 건물은 여전했습니다. 조금 낡았지만 그 낡음조차 익숙했습니다. 여기. 우리가 일하던 곳입니다. 둘은 구청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나무그늘이 시원했습니다. 점심시간을 마친 젊은 직원들이 삼삼오오 지나갔습니다. 밝은 웃음소리가 흘렀습니다. 그때 생각이 나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준호가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수진 씨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도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말하면 무너질 것 같아서 끝까지 참았습니다. 그는 오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서로의 숨이 그늘처럼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 씨, 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늦었지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당신은 존경스럽습니다. 일도 사람도 그렇게 다정하게 다루시는 걸
제가 말로 제대로 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잠깐 멈췄다가 아주 낮게 덧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수지는 시선을 내리고 손끝을 모았다가 다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숨지 않겠습니다. 부탁도 인사도 감사도 말하겠습니다. 그 말이 그녀의 목골대를 지나오는 동안 오래 눌러두었던 열이 가슴에서 부서졌습니다. 아리면서도 시원했습니다. 그리움이 뒤늦게 제자리를 찾을 때의 통증, 그러나 그 통증이 이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어 준다는 것을 두 사람은 동시에 깨닫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단지로 돌아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말은 없었지만 서로를 향한 신뢰가 조용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집 앞에 이르러 수연이 말했습니다. 오늘 고마웠습니다. 저도요. 내일도 오시죠. 네, 그럼요. 그녀가 돌아서는 순간 준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붙잡고 싶다는 충동이 손바닥에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서둘러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지 않겠다는 결심이 오늘의 마지막 말을 대신했습니다. 그녀 또한 한 번 더 뒤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은 꿀꺽 삼켰습니다. 서로의 속도가 아직 어긋나지 않도록 애를 쓰는 배려가 애틋함이 되어 복도를 가만히 채웠습니다. 수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단지를 걸었습니다. 봄에 피었던 개나리는 이미 졌지만 가지는 푸르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다음 봄을 준비하는 중 그녀는 속으로 움츠렸습니다. 준비한다는 말이 이렇게 다정하게 들린 적이 있었던가. 밤 집으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오늘의 기록 구청 방문. 준호 씨와의 진심. 과거와 화해. 미래를 향한 첫걸음. 그리고 한 줄을 더 보탰습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 정말로. 문득 20해 전 구청을 나서던 저녁이 떠올랐습니다. 비가 내렸고 우산도 없이 걸었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알 수 없는 물기가 뺨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때의 자신에게 속삭여주고 싶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도 잘 걸었다고, 지금의 자신이 이어받아 다시 걷고 있다고. 진동이 울렸습니다. 준호에게서 온 문자가 화면에 뜨고 있었습니다. 오늘 고마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답했습니다. 저도 고마웠어요. 내일 뵈어요. 화면을 끄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금이 하나 보였습니다. 이제는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금도 이 집의 일부였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서로의 결이 겹치면 따뜻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오늘 하루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숨이 길게 빠져나가며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긴 복도를 걸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멀리서 빛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 옆에 누군가의 그림자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첫 차가 다리를 건넜고 강물은 낮게 흔들렸어요. 수지는 일어나 장갑을 챙기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니 눈가에 잔주름이 보였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계단을 내려가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어떤 하루일지 몰라도 맞이할 준비는 되어 있었어요. 그녀는 걸었습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앞으로. 세상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살아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서 같은 속도로 걸어줄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인생이었습니다. 첫 번째보다 나은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분명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잔잔히 미소 지었습니다. 빛을 향해, 미래를 향해 조금씩 그러나 확실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애가 탄 그리움이 온기로 바뀌는 그 순간 오래 닫아둔 가슴의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저의 봄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과장된 사랑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며 다시 살아내는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두 번째 인생을 가장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